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중국 자본 베트남 유입급증, 중국 베트남 기업 매입급증, 이 내용을 가지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중국 자본 베트남 유입급증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베트남 기업을 매입이 급증했다는 내용을 가지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배경으로는 미국의 25% 관세 폭탄 후 중국 자본이 베트남에 투자가 급증했다는 내용입니다. 작년 대비 5배나 급등했거든요. 이 내용을 가지고 시작해 보겠는데, 최근 급속한 중국 자본의 유입에 의해서 베트남 기업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중국 자본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페비즈닷베트남에 의하면 중국의 해외 투자자의 순위가 작년에는 3위에서 4위 정도 됐었는데 올해는 2위로 올라섰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베트남의 기업 인수 합병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노무라 증권에 의하면 1월에서 5월 20일까지 15억 6천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5.6배가 증가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계획투자청 MPI 산업 외국투자청에 의하면 외국인 투자 순위는 중국이 3, 4위에서 미중 무역 분쟁 이후 한국, 일본, 싱가포르의 투자액을 상회했다고 합니다. 투자 금액을 한번 보겠습니다. 1위는 홍콩이고요. 50억 8천만 달러. 중국 본토는 2위입니다. 20억 달러. 타이완은 3위고요. 5억 7천만 달러. 이 세 개의 금액을 다 합쳐보면요. 76억 달러가 넘습니다. 그 중에 이 세 개의 대륙에서 온 돈이 대형 프로젝트 7개 중 5개가 중국 자본으로 집중이 되어 있고요. 9월 같은 경우는 TCR-TV 300만 대 규모의 공장도 가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중국이 베트남에 투자한 이유 아주 간단합니다.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요. 바로 붙었죠. 윈난성 바로 밑에 이게 베트남이 붙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값싼 노동력이 있고요. 이걸 통해서 대체 생산 거점으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지리적으로 너무 바로 붙었기 때문에 너무 가까워요. 라오스도 분명히 있지만 라오스보다는 오히려 노동력 분야에서는 베트남이 더 좋죠. 베트남이 더 좋죠. 부지런하고. 그러면 베트남 외에 중국에 투자가 거론되고 있는 나라가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태국이고요. 두 번째는 필리핀입니다. 특히 필리핀과 같은 경우는 2018년 대비 21배나 증가를 했습니다. 벌써 6월달도 거의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2018년 대비 21배나 증가를 했고요. 또한 중국 내 미국 상공회의소 암차차이나에서 어떤 질문을 했는데요. 그 조사는 5월 5일부터 20일까지 했는데 중국 내 미국 기업 대상으로 문의를 했습니다. 당신의 기업은 중국을 떠날 생각인가? 라는 질문을 했는데요. 그중 40% 기업이 떠날 예정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대부분 아세안 지역이고요. 여기서 타이하고 인도네시아하고 베트남을 포함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MPI, 베트남 계획투자청이 중국 자본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 어떤 우려가 있냐면 중국의 기술 수준이 낮은 기업들이 진출하는 거에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환경오염 발생이 잠재적으로 위험이 있고요. 그런데 특히 중국의 자본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베트남을 포함한 아세안 국가의 인프라와 사회적 압력이 계속 지속적으로 가해져요. 왜 그러냐면 중국의 자본이 들어가서 거기에 땅도 사고 거기에 공장도 짓기 때문에 인프라를 뭘 해주라, 사회적으로 뭘 해라, 그런 압력이 계속 가해진다라는 거죠. 즉 중국 자본을 통한 통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베트남의 대응은 어떤 대응이 있었냐면 지금 계획하고 있는 대응입니다. 베트남 개혁투자청에서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중국의 질 낮은 자본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장벽 설치. 두 번째로는
높은 환경기준 확립을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볼 거, 중국 기업이 탈중국화를 하잖아요. 지금 이 탈중국화의 의의를 한번 알아보겠는데, 현재 세계 공장이라고 불리는 위상이 약화가 됩니다. 다국적 기업도 마찬가지고 중국 기업도 다 빠져나오기 때문에 중국 기업도 마찬가지로 다 빠져나오잖아요. 그리고 기업 실적이 저조하게 됩니다. 이건 말이 좀 이상하죠. 왜 기업 실적이 저조하게 되냐면 거기에 자본이 있는 기업들만 탈중국이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 남아있는 기업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남아있는 기업들은 실적이 저조하게 되겠죠. 결국은 중국 자체로 보면 실적이 저조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의 임금이 계속 지속적으로 올랐는데 임금이 상승세가 둔화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제가 그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관세로 계속 압박을 하게 되면 탈중국화 될 것이다. 어떤 기업도 탈중국화 된다. 다국적 기업이나 중국 기업이나 다 탈중국화돼서 점점 외부로 빠져나갈 것이다. 어떤 나라는 멕시코로 갈 것이고 어떤 나라는 뭐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나 그런 나라로 갈 것이다 라고 제가 말했는데 그게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제 내용을 들어줘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인포뱅크입니다. 감사합니다.